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교육 인사이드 김태훈입니다. 전국의 한우 농민들이 더 이상 소를 못 키우겠다며 한우 반납 운동에 나섰는데요. 울산에서도 지난 5일 한우 농민 200여 명이 80여 마리의 한우를 싣고 서울로 가겠다며 고속도로로 진출하려다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우 농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계속되는 솥값 하락 때문입니다. 솥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반대로 사료값은 오르면서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솥값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 농민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손질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소가 오는 거는 사료가 비싸지려고 어디에 맞추는데 못 맞추고. 수입 쇠고기를 수입을 해가지고 군납에 납품을 하고 우리 한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지난해 구제역 사태로 인해 전국의 축산 농가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피해액만 해도 2000년대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한우 농가의 농민들은 지금이 구제역 발생 때보다 몇 배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농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월 5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작천정 운동장입니다. 키우던 소를 싣고 온 트럭을 옆에 두고 한우협회 소속 축산 농민들은 청와대 한우 반납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소를 못 키우겠다면서 모여든 것입니다. 끝을 모르고 우리는 사료값에도 불구하고 반토막이 되어버린 소를 보고 있노라면 이제 비태하덕이다. 삶에 비관하여 자살을 생각하기에 이러고 있습니다. 청와대 한우 반납 운동은 이날 전국에서 개최됐습니다. 울산에서도 고속도로 진출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왜 청와대에 한우를 반납하겠다는 걸까요? 도저히 그 소를 더 기를 수 없어가지고 사료값 인상이라든가 먹일수록 그 손해가 되기 때문에 청와대 소 반납을 해서 청와대 이명박 정부가 소를 얼마나 먹여가지고 사료비가 얼마나 들고 자기들이 직접 그 느껴봐야만이 이 손해가 본다. 일부 그 농가들이 뭐 이익을 본다. 이래서 그 소 반납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우 반납 시위 이틀 후 언양 우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대기하던 차량들이 개장 시간이 되자 일제히 우시장으로 진입해서 싣고 온 소들을 쏟아냈습니다. 추운 날씨만큼 우시장의 분위기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육소는 좀 올라온 편이죠. 조금 올랐어요. 고기소는 좀 오르고요. 저쪽에 이제 번식은 아직까지 가격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뭐 시중에서 뭐 송아지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송아지 값이 많이 형편없고요. 그는 개값이고요. 작년 이맘때는 송아지가 2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과거에는 자꾸 떨어지잖아. 150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은 110만 원 정도 거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다 큰 한우 가격은 사료값보다 낮긴 해도 얼마 전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송아지 가격이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송아지 가격이 대폭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1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 날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암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에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요 정도 지금 오늘 거래가 되고 황사지도 거의 마찬가지고 또 소가 못한 소들은 생김새가 좀 안 좋다거나 이런 체형이 좀 안 좋은 소들은 7, 8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 오니까 가해라. 손질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소가 오는 거는 사료가 비싸지려고 어디에 맞추는데 못 맞추고. 저 팔라고 오니까 뭐 소도 너무 얼고 못 받고.
송아지 가격만 대폭락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우 생산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우 생산 비용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0kg 소를 키우는데 2010년 기준으로 520만 원의 생산비가 들고 이 중에 사료값이 거의 40%에 달합니다. 소값은 1등급을 받아야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아지 생산비도 269만 원인데 큰 소로 키워봐야 생산비보다 소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송아지 가격이 폭락한 것입니다. 지금 그 역조 현상이 나죠. 정말해서 그 사료비에 속값을 이길 수 없는 어떤 이런 그러니까 원가가 지금 판매가보다 더 비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이 전혀 없고 지금 손실이 그냥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마리 키워가지고 큰 소 만들어가지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적자 가는데 믿을 사람 있겠어요? 지금 다 없애야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한미 FTA까지 시행될 예정이라 한우 사육 농가들은 더 이상 송아지를 사들여서 큰 소로 키우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송아지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우는 물론 한 몇 년 동안은 그래도 한우값이 안정이 돼가지고 좀 좋았습니다. 좋았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돈도 좀 벌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11년도 FTA 체결하고 이후에 한우값이 상상도 못할 만큼 가격이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 눈앞이 잘 안 보입니다. 언제까지 가질란가. 미국과 아시는 바와 같이 FTA가 양국 국회의 비준을 마치고 시행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쇠고기 수입이 이제 크게 더 증가할 것이라는 농가의 불안 심리가 여기에 같이 작용을 해서 송아지를 비롯한 시장 투하수가 많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최근 10여 년간 한우는 농가의 주요 수입원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 수익이 높자 너도 나도 소를 키우는 데 뛰어들어 한우 사육수도 최근 몇 년 새 급증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한우고 사육수가 2009년도 12월에 보면 263만 두 정도 됐거든요. 근데 1년 후인 12월에 295만 두로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다가 2011년 6월 달에는 305만 두 정도로 사상 최대 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위 국내 공급도 늘어났고 반면에 그 쇠고기 수입육도 2009년도에 이제 19만 7천 톤에서 2011년도 11월까지 통계를 보면은 26만 6천 톤으로 2003년도 29만 4천 톤 이후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한우 사육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농업인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작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쌀농사로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지경으로 농촌 경제는 피폐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한우 사육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농민이 할 거는 가장 이 한우를 해야 되는데 그 때문에 이 농사 쌀농사제가 안 맞으니까 밭을 캐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뭘 지금 뭐 쌀값 벌치를 이러니까 소를 많이 미기지 제가. 일단은 살농사와 축산, 한우를 봤을 때는 사실 돈 되는 거는 없습니다. 특히 살농사 같은 경우는 논 한마지기에 이 1년에 수입 자체가 한 45만에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 비료대나 뭐 약대, 기타 들어가다 보면은 인건비를 제한 나머지 하면 사실은 내 먹을 정도의 식량밖에 안 된다. 자금 계획에 맞춰서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목돈 수입도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농촌에 자금 순환에 소위 말하자면은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은 한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비록 다른 농업을 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또 관심을 두고 또 더 사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쌀 문제든 한우 문제든 어느 것이든 우리나라 농업 문제는 서로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정책이 장기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항상 땜질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미 한우 문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1년도 초부터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 사항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암소가 많기 때문에 이 군납이라든가 기타 학교 급식 이런 데도 우리 한우가 좀 많이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이 수입 쇠고기를 수입을 해가지고 군납에 납품을 하고 우리 한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우리 농협중앙에서는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이번뿐만 아닙니다. 축산 농민들이 한우 반납 운동을 전개한 후 정부는 한우 소비를 늘리기 위해 군납을 고려하고 송아지 요리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유통 과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300만 두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것을 내고하고서 사실은 축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치가 좀 늦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정부에서는 이 군납을 한우로 지금 이제 하겠다는 발표를 하니까 뭐 그 전에 좀 일찍이 좀 했더라면은 우리 한우 농가들이 분노가 좀 더 사그라졌을 텐데, 우리가 실제로 한우 반납 운동을 전개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이 대책안을 나오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한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라는 한우. 이제 누가 소를 키워야 할까요? 한우는 점점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습니다. 산지 속값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농가들 사이에 한우를 키우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육두수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울주군의 경우에도 한우 사육 규모가 2009년 12월 2만 9천여 마리에서 지난해 12월 3만 2천여 마리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사육두수가 점점 늘면서 속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제기돼 왔었지만 제때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지금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더욱이 사료값이 많이 오르면서 더 이상 소를 키우려고 하지 않아 송아지 가격이 또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우리 한우 산업의 기반이 흔들릴지도 모를 일인데요.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알아봤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의 한 축산 농가입니다. 이곳에서 70여 마리의 소를 키우는 박홍기 씨. 35년째 축산을 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허탈한 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폭락한 송아지 가격 때문입니다. 암송아지들이 지금 요 또래들이 지금 12마리가 있는데 지난해 송아지까지 벌어서 못 팔아먹고 지금 이게 나가야 원래 또 버시고 나가면 넣을 자리가 있는데, 이게 지난 2010년도 이맘때였으면은 그 240만짜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 가면 80만 원에도 매매가 잘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헐어서 팔도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송아지 가격은 떨어져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소고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사료값이 많이 들어간 소를 싸게 내놓을 수도 없는 데다 최고 등급을 받는 소는 일부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료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양에서나 지금 김해 공판장에 암소 투뿔짜리는 지육 가격이 하나도 안 내렸습니다. 왜냐? 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비육을 많이 안 씌우고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등급 출연율이 거세운 경우에는 지금 10% 정도 되지만 암소인 경우는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언양 불고기 특구에서를 봉계나 언양이나 저 철마 같은 데서 쓰고 있는 그 투뿔짜리 소가 김해 공판장에서 하루에 5마리 이내 받고 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겁니다. 국제 곡물가가 오르면서 덩달아 오른 사료는 1년 새 30-40% 올랐습니다.
소는 되새김 동물이라서 섬유소가 많은 지피나 알파파와 같은 조사료도 먹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비도 많이 와서 조사료 상태가 좋지 않고 또 전국의 하천변에서 진행되는 공사 때문에 휴경지가 많아져서 국산 조사료 구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수입 조사료를 구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소값이 떨어졌는 거는 새끼소하고 집에서 미기는 밀소. 그러니까 집에서 미기는 소가 떨어지는 거지 사료값이. 살소는 지금 크게 안 떨어졌다고. 잡아 먹을 수 있는 소는 지금 안 떨어졌다고. 무조건 소값을 깎으면 다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소도 같은 소를 놔놓고 200만 원, 300만 원 차이 난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소는 도축되고 난 뒤 6단계로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또 복잡한 유통 과정도 가격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농가에서 출하된 소의 약 한 50% 정도가 네. 5개 내지 6개 단계의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쳐가지고 소비자에게 이제 유통되는 복잡한 유통 구조가 문제가 사실은 됩니다. 유통만 달라지면 상당히 고기 가격은 시중에 소비자가는 30-40% 인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값은 떨어졌는데 왜 소비자 가격은 안 떨어지느냐 이렇게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소비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좀 난감할 때가 많은데 지금 그 원인은 어떤 유통 단계라고 봐집니다. 유통 단계. 그래서 지금 생산에부터 우리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한 4, 5단계 유통 단계를 걸치다 보니까 시세 자체가 유통 마진이 많이 붙다 보니까 아마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울산 지역에서 축산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육가공 공장도 운영하면서 울산 지역 축산 농가의 한우 생산도 관리하고 도축된 한우를 가공해서 직영점을 통해 유통까지 맡아 하는 곳입니다. 1650여 농가 조합원님들 소만 도축을 해서 저희 축협 조합원님들 소만 작업을 해서 울산 관내에 전부 다 직영으로 유통을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육가공 공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직영 판매장을 찾았습니다. 하루 400명에서 500명의 소비자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곳의 장점은 역시 직거래이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싸게 한우 고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원들께서 직접 생산해서 저희들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 파는 우리 가격하고는 한 20-30%는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특수 부위에 따라가는 한 40-50%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업 진흥의 목적을 가진 농협이 가격을 더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농협 또한 다른 유통기구처럼 이윤 창출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의 주인인 농협중앙회, 우리의 주인인 축산협동조합에서 이런 데서만 가격을 대폭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가격을 내려준다면 그 소비자들도 값싸게 한우도 안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소비자들도 한우를 다가갈 수 있을 텐데 자기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실제로 생산자들도 피해를 많이 보지만 소비자들도 생산자 못지않게 지금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통을 하다 보면은 소비가 잘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고 때로는 손해보고 판매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느 부위에 특정 부위에 마진을 붙여서 어떤 유통 마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유통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특히 새해 들어서 지금 모든 물가가 또 인상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월세라든지 아마 일반 소매점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유통의 구조상 아마 가격이 좀 더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협에서 30% 세일 해준다. 정부에서 자주만 받아 해준다. 그거 해주면 많은데 차라리 세일 해가지고 축협에서 사는 세일 그대로 가지고 소음 이기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덕이 갈 수 있도록 산업금을 내린다거나 산업금을 얼마씩 내려다 준다거나 그런 걸 해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축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결국 생산 단계가 튼튼해져야 하는데 지금은 생산 단계 지원보다는 유통 단계 지원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유통 기반도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속값은 내려갔지만은 사료값은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료값을 지원해 준다든가 많이 농민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뭐 사료라든지 또 집값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농민들한테 해줘야 속값이 올라가든지 키우는 재미라도 있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농민들 다 죽습니다. 이 시세가 지속된다 그러면 상당히 뭐 농가에서는 도산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지금 현재도 아마 도산 직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소 키울 사람은 많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소 키우는 농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포기하는 농가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 소 키우기를 포기하는 쪽은 주로 소규모 축산 농가입니다. 이들은 농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소를 키우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빚덩어리로 커가는 소를 키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해주더라도 생계형 축산 농가에 대해서 그 어떤 정책 지원을 해주고 그 기업행위 되는 100도 이상이 하는 기업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어떤 구조개혁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농가들 스스로가 그 대안도 있어야 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어떤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해주면은 어떤 시장이 축산 농가들도 시장이 안정성이 돌아가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소 미는 사람들 욕하려면 모르겠지만 많이 미는 사람은 살아나고 우리나라 지금 20도 미만이 60%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정부에서도 혜택이 가는 거는 많이 미는 사람이 혜택이 많이 가잖아. 충분히 가입도 이런 사람이 혜택이 많이 가지. 그 혜택이 많이 가는데 자기 미는 사람이 20마리 미는 사람이 혜택 얼마 가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사료값 비싸고 소규모로 미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소식들이 사료값 미기려고 하면 사료값 비싸지. 그럼 못 미기잖아. 그 결과적으로 다 죽게 돼 있는 기라. 한우 농가의 대부분이 20마리 이하 소규모인데 이곳에서 주로 송아지를 낳아서 팔게 됩니다. 그러면 대규모 농가는 이 송아지를 사서 고기소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소를 키워서 더 이상 수익이 없으니 대규모 농가에서 송아지를 사지 않고 소규모 농가는 송아지가 안 팔려서 빚이 생기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적은 규모로 그 사육하는 농가들이 대개 비육 농가가 아니고 번식 농가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 값이 이제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소규모 번식 농가를 육성하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소규모 번식 농가가 이렇게 너무 많아지면 그 적정 마리수를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100도 이상 또는 뭐 200도, 300도 이렇게 그 키우는 비육 농가들은 소규모 번식 농가들이 생산한 송아지를 사들여서 비육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한우 그 사육의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업화가 이루어지면은 오히려 이렇게 지금과 같이 소위 무절제하게 공급을 늘리는 시스템은 오히려 그 조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규모 축산 농가는 이윤이 생기지 않으면 축산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우 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한우 유통 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한우 생산 기반을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송아지를 또 안 키우면 안 됩니다. 제일 이 바탕이 우리가 이 종자거든요. 그래도 또 송아지가 없으면은 우리 한우 기반이 또 무너집니다. 우리는 언양 우시장이 파하는 시간에 송아지 2마리를 사가는 분을 만났습니다. 모두 송아지를 내다 팔고 싶어하는 시장에서 무슨 이유로 송아지를 샀는지 물었습니다.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라고 느끼시죠? 손해죠. 그런데 왜 소를 더 사가고 계세요? 앞으로 1년 후 3년 후로만 말아보고 한 3년 지나면 나아지겠나 그럼 믿어놓고 가지고 사는 거지. 장래 희망을 보고 지금은 안 맞죠. 우리나라 농업의 희망이 되어온 쌀과 소.
그중에서도 소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자산이었습니다. 이제는 버리고 싶은 애물단지가 돼버린 한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입니다. 송아지를 더 이상 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소를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큰 소를 팔아서 사료값을 갚고 생활비에 보태 쓰고 남은 돈으로 송아지를 사던 일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야 하겠지만 그동안이라도 한우 소비를 촉진시키고 한우 생산비를 낮추고 유통 단계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가임 암소 마리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미리 관측하고 판단하는 장기 예측 시스템도 하루빨리 갖춰져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한우 사육 농가들은 2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입니다. 이런 소규모 농가들이 현재 더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부 지원도 서둘러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반토막난 소값, 폭등하는 사료값, 이에 사육을 포기하는 농민, 이것이 지금 축산 농가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우는 우리 농업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우를 지키려는 노력, 즉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데요. 이에 정부와 농민은 물론 소비자까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UBC 시사기획 인사이드,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